동안의 심각한 역사 왜곡에 통탄한다.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이 중국 공산당의 왜곡된 역사관을 선전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경위를 파악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올해 독립기념관은 2개의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하나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미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전이고, 다른 하나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 국제교류전이다. 8월 11일부터 진행 중인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 교류전은 미술 작품을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일 항전을 홍보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항일 전선의 구심점이라는 중국 정부의 선전 선동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실제로 중일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항일전선을 이끈 것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이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는 당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연합국가의 작전 및 국제회담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운동을 지원한 것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직후인 1933년, 장제스는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부를 면담하고 우리 광복군 육성을 적극 지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일제 폐망시까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함께 상하이와 충칭 등으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일운동을 계속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은 국공합작으로 인해 명목상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에 잠시 편입되어 있었을 뿐이다. 역사적 사료는 당시 마오쩌둥이 항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우고 장제스의 국민당을 흔드는 데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항일은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혹이다. 역량의 70%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20%는 국민당을 상대하는데 10%는 항일에 써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발언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당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공산당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 왜곡과 선전선동을 그대로 옮겨온 이번 전시회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자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욕보이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고 이 전시가 10월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부터 열리고 있는 미국과 함께한 독립운동전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빠뜨렸다. 해당 전시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대일 항전을 전개했음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전시회다.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 함께 추진했던 독수리 작전과 넵코 작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미국 정부에 전하고 작전에 참여하는 한인 청년들을 지도하는 등 대일 항전에서 활약한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상은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건국 헌법의 기초를 닦은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 관한 내용에서도 그 대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은 빠졌다. 관련 동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은 편집하고 다른 영상을 짜집기해 사료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의 편향된 역사관이 부른 참사다. 한시준 관장은 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특별전시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을 중국 공산당의 현대사 왜곡 무대로 전락시킨 한시준 관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폄훼하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장단을 맞추는 인사에게 독립기념관을 맡길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